피가 내 입술을 타고 흘렀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내 몸이 쓰러지며 멀리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끝이야, 은서야. 그 목소리는 내 이복 오빠 강준혁이었다. 하지만 눈을 뜨자 나는 다시 23살의 내 방에 있었다. 손목에 남아있던 칼자국은 깨끗이 사라졌고 거울 속 내 얼굴은 아직 생기로 빛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내가 살아있다. 내 이름은 한은서. 한강그룹의 외동딸이자 아버지의 불륜으로 태어난 사생아였다. 어머니는 내가 5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나를 본쳐 가문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그곳은 지옥이었다. 계모인 윤지혜와 그녀의 아들 강준혁은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아버지는 그저 방관자였다. 넌 우리 가문의 오점이다라는 그의 말은 내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내가 죽은 날 한강그룹의 후계자 발표가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준혁이 내 사업 아이디어를 훔쳐 발표했고 아버지는 그를 후계자로 선포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창고에 갇힌 채 불에 타 죽었다. 그들이 내 비명을 들으며 웃던 순간 내 인생은 끝났다. 하지만 지금 나는 3년 전으로 돌아왔다. 후계자 발표가 있기 전,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전으로. 이번엔 다를 거다. 너희가 내게 한 짓 하나하나 갚아줄게. 나는 이를 악물었다. 첫 번째 목표는 아버지의 신뢰를 얻는 것이었다. 한강그룹의 이사회의 막내 이사로 들어가기 위해 나는 과거의 기억을 살려 움직였다. 3년 전 한강그룹은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나는 그 프로젝트의 치명적인 결함을 알고 있었다. 준혁이 이사회에서 그 결함을 숨기고 강행하려 했던 사실도. 나는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늘 새벽까지 서재에서 자료를 검토했다. 문을 두드리며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며 눈썰미 있게 나를 쳐다보았다. 뭔데, 은서야? 강남 프로젝트 그 땅은 지반이 약합니다. 지금 강행하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생길 거예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는 거지?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전문가 보고서도 준비했어요. 나는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를 내밀었다. 사실 그 보고서는 준혁이 나중에 제출하려 했던 것이었다. 아버지는 자료를 꼼꼼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사회에서 논의해보지. 그날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에서 나를 향한 인정의 빛을 보았다. 하지만 기뻐할 틈은 없었다. 계모와 준혁은 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눈치챌 터였다. 며칠 뒤 이사회가 열렸다. 준혁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강남 프로젝트는 저희 그룹의 미래입니다.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하지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사님들, 제 자료를 보시죠. 이 프로젝트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은서, 너 지금 무슨 짓이야?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빠, 회사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제 말에 귀 기울이세요. 이사회는 내 자료를 검토했고 결국 프로젝트는 재검토로 넘어갔다. 준혁은 분노로 이를 갈았지만 아버지는 내 손을 들어주었다. 은서, 잘했어. 그 말은 내게 작은 승리였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계모의 차가운 시선을 받았다. 은서, 요즘 좀 과감해졌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너, 뭔가 꾸미고 있지? 그녀의 의심은 정확했다. 나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준혁이 내 사업 아이디어를 훔치기 전에
나는 그를 먼저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과거의 기억 속에서 준혁은 비밀리에 아버지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있었다. 그 증거를 찾는다면 그는 끝장이었다. 나는 은밀히 아버지의 비서실에 접근했다. 비서실장 김수현은 아버지의 충직한 부하였지만 준혁과도 가까웠다. 나는 그를 설득해야 했다. 수현 아저씨, 오빠가 뭘 숨기고 있는지 아시죠?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은서, 위험한 일에 끼어들지 마. 이미 늦었어요. 저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나는 단호했다. 결국 그는 한숨을 쉬며 USB 하나를 내밀었다. 이 안에 내가 원하는 게 있을 거야. 하지만 조심해. USB를 열어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준혁이 아버지의 비자금을 빼돌려 해외 계좌로 보낸 기록, 그리고 그 돈으로 불법 도박에 손댄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걸로 넌 끝이야. 강준혁, 나는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내 방에 누군가 침입했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칼날이 내 목을 겨눴다. 은서, 너무 멀리 갔어. 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칼날이 내 목에 닿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준혁의 눈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번들거렸다.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멈춰. 은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오빠, 겁나는 거예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너 대체 뭘 꾸미는 거야? 내가 죽은 날, 오빠가 웃던 거 기억나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나는 그를 밀치고 몸을 빼냈다. 이제 내가 오빠를 무너뜨릴 차례예요. 나는 문을 열고 빠르게 방을 나왔다. 뒤에서 준혁이 뭐라 소리쳤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USB의 자료를 복사해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준혁이 나를 해치려 한 시도는 내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증거를 공개하려면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했다. 한강그룹 내부는 이미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내 이사회에서의 발언은 파장을 일으켰고 몇몇 이사들은 내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계모 윤지혜는 여전히 나를 경계했다. 그녀는 준혁의 뒤를 봐주는 동시에 아버지의 마음을 조종하는 데 능수능란했다. 나는 그녀의 약점을 파헤치기로 했다. 과거의 기억 속에서 윤지혜는 한강그룹의 자금 일부를 자신의 친정기업으로 빼돌리고 있었다. 그 사실을 폭로한다면 그녀의 기반은 흔들릴 터였다. 나는 은밀히 회계팀의 최민수 과장을 만났다. 그는 준혁과 가까운 인물이지만 동시에 돈에 약한 사람이었다. 최 과장님, 한강그룹의 자금 흐름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나는 부드럽게 접근했다. 은서 양, 그런 건 제가 말해줄 수 없어요. 그는 눈을 피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그냥 작은 선물이에요. 도와주시면 더 큰 보상이 있을 거예요. 그의 눈이 탐욕으로 빛났다. 결국 그는 윤지혜가 자금을 빼돌린 증거를 건네주었다. 이걸 잘못 쓰면 저도 끝장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저도 제 목숨이 소중하니까요. 나는 자료를 챙기며 대답했다. 이제 준혁과 윤지혜, 두 사람 모두 내 소나귀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다. 은서, 내가 요즘 뭘 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다.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시죠? 준혁이 말하더라. 내가 회사 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아버지의 눈은 날카로웠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준혁이 선수를 친 거였다. 아버지, 오빠가 숨기는 게 있어요. 믿어주세요. 증거가 있나?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USB를 지금 꺼내면 모든 걸 끝낼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준혁과 윤지혜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어야 했다. 곧 보여드릴게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은서, 실망시키지 마라. 그 순간 나는 아버지가 내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신뢰는 한없이 얇다는 것도 알았다. 며칠 뒤 나는 준혁과 윤지혜를 동시에 흔들 계획을 세웠다. 익명으로 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어머니가 당신을 배신하고 있어요. 한강그룹의 돈을 빼돌리고 있죠. 동시에 윤지혜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준혁이 당신을 팔았어요. 비자금 건 아버지께 다 말했대요.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준혁은 윤지혜를 찾아가 따졌고 두 사람은 회사 복도에서 언성을 높였다. 나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서로 물어뜯어, 제발. 하지만 내 계획은 예상치 못한 변수에 부딪혔다. 최민수 과장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책상 위에는 피로 얼룩진 메모만 남아있었다. 미안하다. 은서. 그들이 날 찾았어. 내 손이 떨렸다. 준혁과 윤지혜가 손을 썼다는 걸 직감했다. 그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아파트로 숨어들었다. 그곳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우리가 함께 살던 곳이었다. 낡은 소파에 앉아 나는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엄마, 내가 복수할게요. 저를 이렇게 만든 모두를 무너뜨릴 거예요.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내게 자유를 줄까? 아니면 나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일까? FILE 3, 1002. 어머니의 사진을 손에 쥔 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자 나는 결심을 굳혔다. 최민수의 실종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준혁과 윤지혜는 이미 내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나는 USB의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준혁의 비자금 횡령과 윤지혜의 자금 빼돌리기 증거는 충분히 강력했다. 하지만 이걸 아버지에게 바로 보여주는 건 위험했다. 아버지는 가족의 추문을 외부로 알리는 걸 병적으로 싫어했다. 나는 이 증거를 공개적으로 터뜨려야 했다. 한강그룹의 주주총회가 일주일 뒤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곳에서 모든 걸 폭로한다면 준혁과 윤지혜는 빠져나갈 수 없을 터였다. 하지만 그러려면 더 많은 동맹이 필요했다. 나는 이사회에서 내게 호의적이었던 박상민 이사를 떠올렸다. 그는 한강그룹의 원로로 아버지와 오랜 친구였다. 하지만 준혁의 오만한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나는 그를 찾아갔다. 박 이사님, 도와주세요.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나를 쳐다보았다. 은서, 무슨 일로? 준혁과 윤지혜가 회사를 망치고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USB의 일부 자료를 보여주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큰일이야. 주주총회에서 이걸 공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혼자선 할 수 없어요. 나는 간절히 말했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은서. 내가 옳다면 내가 도울게. 박 이사의 동의는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준혁과 윤지혜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그들은 최민수의 실종을 단순한 사고로 위장했고 회사 내부에선 나를 향한 의심의 목소리가 커졌다. 은서 양이 최 과장을 압박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한 직원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들이 여론을 조작하고 있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내게 연락을 해왔다. 김수현, 아버지의 비서실장이었다. 은서, 만나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우리는